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속이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저는 참 모처럼 이 TV 토론을 보면서 속 시원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정말 잘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찢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김문수 후보가 찢었다. 더러 이준석의 도움을 좀 받기는 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이번 3차 TV 토론을 압도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모든 것이 다 나왔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송은재 TV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방탄, 이재명의 비리, 형수 쌍욕, 이재명 주변이 죽어나가는 부분 모두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간간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또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는 했지만 김문수 후보의 답변도 명쾌했고 일방적으로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한 가지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도와서 이제는 원팀도 아니고 저는 한 몸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의 김문수와 오늘 이준석은 한 몸처럼 이재명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느꼈는데 이재명이 자신의 비리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이 네거티브로 가지 않느냐. 네거티브입니다. 검증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검증과 네거티브 밖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잘 이야기한 겁니다. 이재명과 정책 토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자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대통령의 자격이 안 되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출마를 한 겁니다. 이런 사람과 무슨 정책 토론을 합니까? 검증만 필요할 뿐입니다. 네거티브는 이재명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간간히 이재명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반격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말이 대답이 명쾌했습니다. 이미 자진 탈당을 한 사람이다. 지금 정치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뭐가 있느냐. 계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반대한다. 탄핵에 대해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지 않느냐. 이재명의 5가지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이 5가지 재판을 뭉갤 것이냐. 자신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이 대법원을 저런 식으로 깔아뭉개고 협박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게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이야기냐. 이재명이 답을 못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과 어떤 정책적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적인 대화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자질 검증이 일단 돼야 그 다음 정책을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일단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과 무슨 정책을 이야기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김문수 후보의 맞장구를 쳐서 이재명에 대한 집중 공격에 이준석이 나서준 부분, 역시 이준석의 공격력은 압권이었습니다. 뛰어납니다. 이 정확하고 또 언어 구사력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네요. 이제 몇 년 전과 비교해서 토론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김문수, 이준석 케미가 이재명을 완전히 압도해서 2시간 동안 이재명은 뭘 했는지 제대로 답변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물어물거리다가 딴짓하다가 끝난 토론회였다. 지금 판세에 대해서 평균을 내고 이게 하도 여론조사 기관마다 방식마다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기 때문에 평균을 내고 이러는데 양 캠프의 입장과 여러 가지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지금 현재 6, 7% 정도 차이가 아니냐. 이재명, 김문수의 차이가. 김문수와 이준석의 후보 단일화를 하면 박빙의 승부 아니냐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보수 우파가 더 결집을 할 것이다. 더 결집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영남권이라든지 지금 수도권의 이 지지율 분포를 보면
앞으로 보수 우파가 더 결집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산하고 이재명은 지지율이 이제 포화 상태다,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는 것까지를 계산하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겁니다. 5%포인트. 그런데 역시 이준석과 단일화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재명을 제압하는 방법이다. 오늘 특히 토론회를 보셨으면 뭐 김문수와 이준석은 제가 원팀이라고 표현을 계속 해왔는데 오늘은 거의 한 몸이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자강론도 나오고 이 사표, 이 이준석에 대한 공격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또 시한도 29일 내일 모레 새벽까지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밤 내일 오전을 넘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김문수와 이준석의 단판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두 사람이 만나서 단판을 짓고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지금 단지 이 토론회를 하는 태도를 보건대 또 여러 가지 이준석의 태도를 보건대 겉으로는 이준석이 굉장히 뭐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반발하는 듯이 또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흐름을 보면 김문수 후보는 말을 아낍니다. 이준석이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이죠. 후보 단일화의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보수에서 이 정치적 입지를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도. 그러려면 김문수 후보와 각을 지는 것보다는 지금 김문수 후보의 스타일을 보건대 각을 지는 것보다는 협조하는 것이 앞으로의 정치적 입지를 마련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대신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반발하는 걸로 이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이 후보 단일화의 여지도 남겨두면서 자기 정치적 입지를 찾아가는 그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이건 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원팀을 넘어서 한 몸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김문수 후보가 단판을 통해서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은 대통령 이 후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감옥에 쳐넣어야 될 사람이다라는 건 김문수와 이준석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의견이 같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난 감정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준석이 또 이준석 쪽에서 개혁신당 쪽에서 지금 이 송원재 TV를 본다면 두 가지 부분만 분명하게 짚어둡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보수 우파의 중심, 국민의힘의 중심은 김문수입니다. 친윤이 되지 않습니다. 박빙의 승부입니다. 후보 단일화가 되든 되지 않든. 이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이 모든 것이 재편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 입지나 이 스타일상 김문수 후보와 이 이준석이 후보 단일화 또는 원팀으로 된다면 이준석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나 또 보수우파 전체에서 이준석의 입지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김문수 후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정치적으로 세력을 갖고 있는 이런 뭐 유력한 이런 정치 그룹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친윤들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친윤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친윤들과 정치적 궤를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정치를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김문수 후보의 스타일이다. 이준석이 그런 부분을 좀 믿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재명은 이제 앞으로 6일 정도 남았는데 계속 추락을 해 갈 것이다. 문제는 후보 단일화를 하느냐,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고 박빙의 승부까지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2시간 동안 자신과 관련되는 뭐 비리라든지 이 방탄이라든지 사법 리스크, 형수 쌍욕 어떤 것도 하나 해명이 안 됩니다. 어떤 답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뭐 이래 토론이 이래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이재명은 오늘 토론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멍청하게 서 있으러 나왔다. 대통령 후보 자격조차 없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오늘 토론회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마디로 속 시원한 토론회였다. 제대로 된 토론회였다. 김문수 후보가 토론회를 압도했고 찢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